미국 대선이 불과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냐, 도널드 트럼프냐, 누가 당선되느냐에 전 세계에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경제가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던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부터 또 주요국 금리 정책과 무역까지 이 어느 것 하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는데요. 이런 변화를 가져올 미국 대통령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 또한 경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파장,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미국의 금리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연방준비제도가 정하는 거지만 금리 정책을 놓고 양측 후보가 지금 설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신 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핵심이 연방준비제도의 의사결정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작은 트럼프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는 세계적인 관행을 깨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최소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많은 돈을 벌었고 매우 성공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례의 경험을 비추어서 내가 연준보다도 오히려 베러 인스팅트, 그러니까 나은 직감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네, 대통령이 개입한다.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해리스 후보가 곧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애리조나주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에 앞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Disagree, more strongly. The Fed is an independent entity, and as president, I would never interfere in the decisions that the Fed makes. 이런 지적이 나오기 전에 앞서 트럼프는 당장 9월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걸고 나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7월 16일 했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고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트럼프가 주장한 겁니다.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싱크탱크 경제학자 그리고 또 지금 부통령 후보로 올라간 벤스 의원들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연준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이 같은 발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금리 인하가 민주당의 경제 성과로 해석될까 우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이죠. 트럼프 발언 이후 파월 의장이 지난달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적 발언과 좀 더 거리를 두겠다, 이런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상반된 입장을 비췄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question will be whether the totality of the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are consistent with rising confidence on inflation and maintaining a solid labor market.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네, 그러니까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연준의 역할을 강조를 지금 파월 의장이 한 건데 어찌됐든 트럼프 또는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네, 9월 FOMC가 당장 금리 인하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네.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통화 정책의 변화는 상징성이 클 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를 좀 더 높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당 모두 연준의 행보에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후에 백악관과 연준과의 어떤 이런 양쪽 기관과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 파월 연준 의장과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 2017년 파월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하긴 했으나 이듬해부터 바로 그의 금리 인상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실제 파월 의장의 해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파월 의장의 임기가 2년 남았거든요. 차기 대통령에게 그의 연임 여부가 걸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자, 또 중요한 게 지금 미국 경제가 과연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인데 이건 대선과 연동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될수록 해리스 부통령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슬그머니 뒤에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미국 선거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경기 침체는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파멸을 의미한다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미국 경제 상황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된 지금 상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아직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긴 하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런 틈새를 공략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치 이슈화를 시도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we're also a failing economy. Kamala Harris is a radical California liberal who broke the economy, broke the border, and broke the world.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인들의 소비 상황,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모기지나 신용카드 대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해리스 부통령에게는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변수는 지금 미국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시장 상황,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실업률이 민주당에 중요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들이 소비 심리라든지 노동력 관련해서 어떻게 체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민주당은 노동시장에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미국의 한 교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실업률이 급등하게 되면 해리스 후보의 승리 전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선거까지는 노동시장의 회복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민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지지율만 놓고 보면 이번 주에도 해리스가 트럼프에 조금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뭐 누가 아직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죠. 맞습니다. 지금 3개월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확 기운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 정치 전문 매체가 설문조사 기관과 함께 집계한 114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의 평균 지지율이 47.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6.4%를 1.4%포인트 앞섰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내용을 봐도 트럼프를 4%포인트,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유권자들도 대통령을 뽑을 때 경제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응답자 36%가 대선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경제를 꼽았고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4%가 결국 물가, 인플레이션을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로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문제로 꼽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이 8%, 기타 재정 정책이 5%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의 운명이 바로 이 경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